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최근 아파트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들과 함께하는 쉐어링 서비스인데요. 즉 이웃 주민들과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공동으로 사용 가능했던 캠핑장과 텃밭은 이미 많이 유명한 상태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옵션으로 자전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쉐어링 시스템, 그리고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프리렌탈 시스템, 이런 것들도 아파트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집의 구조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따졌다면 이제는 더 많은 옵션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트렌드에 맞는 전략도 우리가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이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겁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고,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올해는 유독 그 교통 호재가 상당히 많은 한 해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그 신분당선 연장 개통뿐만 아니라 KTX 연장 개통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 가지 교통 호재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말이 있다고요. 길을 따라가면 돈이 보인다고요. 네. 그런데 이 교통 호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시장이 더 큰 영역을 차지를 해요. 네. 부동산 시장이 정말 좋았을 때, 그게 이제 금상첨화라고 하죠. 네. 그래서 거기에 교통 호재까지 겹쳤을 때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이렇게 뛰는 수요층들의 몰림 현상이 생길 것이고, 시장은 안 좋은데 교통 호재만 이렇게 나아졌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좋냐 나쁘냐는 현실적으로 그런 접근성 자체를 따졌을 때, 예를 들어 아까 같은 신분당선 그 호재에 의해서 과연 강남으로의 그 접근성이 좋아졌을 때 그 일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주 목적인 분들에 의해서 이제 오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하고, 또 뭐 순환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강남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호재일 수는 있는데 그게 좀 약하게 좀 작용할 듯 하고요. KTX 같은 경우가 오히려 분위기만 좋지, 사실 KTX가 들어섰다고 해가지고 그 일대 그 근처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편의성이 대단히 좋아진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주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가는 거니까. 대신에 KT 역사가 생겼을 때 그 주변 일대 전체적인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만 있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통 호재가 있다고 막연하게만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 그 셋 중에서는 그래도 신분당선의 교통 호재가 가장 조금 집값 상승 요인에 좀 가장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고요. 또 개통이 되고 나서도요, 한 1, 2년 정도는 꾸준히 실수요자에 의한 그 유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전체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좋은 장밋빛을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호재가 똑같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이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희는 분당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제가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의 LG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데는 이게 거의 20년 이상 된 아파트고, 오래 거주했고요. 제가 또 순회동. 네. 분당구 순회동 양지마을에 5단지 14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놓고 지금은 월세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뭐 집값이 하락하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도 주위에서 들어서 매물이 많이 쏟아지면 2년 뒤에,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지. 음. 그 투자 가치로 지금 1,000만 원에 14평 있는 거는 1,000만 원에 70만 원 월세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위치는 그 롯데백화점 옆에 순회역 바로 지하철 역사 근처여서. 그러면은 지금 그 월세를 받으시는 매물을 팔고 싶으신 거죠? 아니면은 지금 거주하시는 쪽도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것도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 60이라서 네. 올해 계속 보유하기에는 살 거에는 너무 오래된 아파트인가 해서. 둘 중에 하나를 매도 네. 혹은 둘 다 매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분당에 살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아까 그 오리역 근처의 무지개 마을 그 LG 네네. 아파트에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또 하나는 순회역 근처에 네, 그 소형 아파트 14평짜리를 이렇게 임대 놓고 네. 월세 받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네네네. 둘 다 이제 전망이 어떠냐는 거는 네. 향후에 이제 그 둘 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이제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자, 일단은 그 작은 거부터 조금 얘기를 나누면 네네. 이쪽 그 분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뭐 교육 환경하고요. 또 거주적인 측면에서 뭐 주거 인프라 아파트가 워낙 그 밀집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특히 이제 순회동이라는 입지가 사실 그 정자, 순회, 서현 이렇게 해가지고는 굉장히 뭐 교통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이 이렇게 좋은 거는 맞거든요. 특히 이제 또 이 판교 새 아파트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 약간 조금 이렇게 교육까지 생각했을 때는 멀리 안 가고 이쪽에서 거주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네. 중요한 건 이제 14평이란 말이죠. 네네. 근데 여기 이제 아파트의 그 평형 구조는 10평대하고 20평대 구조하고요. 네. 30평 그리고 40평대 이상 되는 평당 금액을 계산해 보면 네. 이 20, 30평대 평당 금액이 요 근처 정자, 순회, 서형을 중심으로 한다면 대략 한번 1,800에서 2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거든요. 예, 예. 평당. 근데 이 14평하고 40평 이상 되는 이 부분들은 사실 1,500만 원 그 안쪽으로 이렇게 평당 금액이 계산이 돼요. 네. 자, 그만큼 원래는 똑같은 평형 구조에서 작으면 작을수록은 평당 금액이 훨씬 높아야 되는데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한다는 건 구매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즉 내 집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냥 임대만 놓고 가다가 네. 내 집 마련이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니까 좀 새 아파트를 가고 싶은데 교육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여기 살아야 되겠다. 또 내 집을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30평대 머무르는 경향이 제일 많기 때문에 사실 14평짜리 가격 상승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게 단점의 노예요. 네. 그러니까 시세 전망으로 따진다면 글쎄 이걸 수익형으로 갔을 때 계산을 두드려서 수익률 얼마 이렇게 놓고 가더라도 그 수익에만 의존하는 거지 아파트 시세가 높아져가지고 시세 차익을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서 이걸 수익형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순회권은. 네. 다음 지금 사시는 이제 오리역 근처에 네.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사실 입지가 여기 이제 분당구잖아요. 네. 이제 분당구 가장 아래입니다. 오리역 같은 경우는 네, 바로 넘어서는 이제 그 수지구 용인시 수지구이기 때문에 아래 분당성으로는 이제 죽전역을 중심으로 또 이쪽으로는 신분당선 해가지고 미금을 지나서 이쪽 그 동천 풍도촌 해가지고 또 수지구 다른 동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네. 이 오리 쪽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한 그 위치에 놓이게 돼요. 이럴 경우에 특히 이제 신분당선에 개통이 될 경우라면은 네. 강남에서 출퇴근 수요 또 판교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실제 안 갈아타고 신분당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그 오리역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그래도 분당이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괜찮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약간 분당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죽전동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샌드위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정자라든지 순회라든지 서현 이쪽 같은 경우는 교육에 대한 특화성이라든지 또 신분당선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꾸준히 가격은 계속 현재 모습 그리고 아까 20, 30평대 같은 경우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머무르는 경향이 더 커요. 자, 그래서 여기를 시세 차익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거주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네. 차라리 이렇게 거주하시다가 자녀분들 그 교육을 어느 정도 시켜서 조금 이렇게 교육적인 측면보다도 좀 새 아파트라든지 여건이 좀 좋은 쪽으로 갈 거라면은 차라리 수지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선생님 그 동천지구 아시나요? 네, 동천지구. 알아요. 예, 그러면 수지 쪽이 낫나요? 아니면 동천지구 쪽이 낫나요? 자, 이 동이거든요. 이 지구라는 게 수지구 동천동 네. 그리고 풍덕천동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네. 자, 여기 안에서도 동천동에 이제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 또 풍덕천동에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들의 면면히 살펴보면 네. 동천동의 입지나 여러 가지 측면보다는 사실은 풍덕천동이 훨씬 유리하게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주거 인프라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또 이제 그 풍덕천동 같은 경우는 신봉동이라든지 상현동이라든지 여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예. 대형 평형 안에서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에 있는 수요자들은 이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수요자들 그리고 이 대형 평형보다는 좀 더 실속 있게 소형 평으로 좀 줄이려는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이쪽에 몰림 현상이 동천 지구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거로 보입니다. 풍덕천 지구가. 예, 그래서 조금 여기에서 굳이 왜냐하면 이제 가격 편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올해도 94년에 입주를 했잖아요. 무지개 마을 LG가. 네네네. 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뭐 그렇게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재건축이라 이걸 바라볼 게 없으니 그냥 현재만 모습만 보더라도 샌드위치식으로 돼 있으니 가격이 뭐 크게 오를 기대치는 없잖아요. 네네. 하지만 새 아파트고 신분당선의 입지에 의해서 수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아무래도 이쪽 지역의 새 아파트는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볼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 그래요? 시간이 중요할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양지마을에 제가 그 1,000만 원에 7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매도를 같이 해요? 사실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수익형 부동산으로 끌고 가는 데서 나는 꼭 그런 월세 수익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나쁘지는 않은 정도지 시세가 이제 올라갈 기대치는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투자적인 개념에서 내가 이걸 목적상 그냥 수익형 부동산으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가져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서 이왕이면 다른 데 투자하니까 훨씬 시세 차익도 많이 볼 그런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갈아타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갈아탔을 때는 14평 그 평형수를 제가 그때 2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 시세가 한 2억 5천을 한다고 해요. 지금 최근에 또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네. 항상 이제 박수치고 좋을 때 떠나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해서 거주 용도로는 맞지 않으니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맥스 거기서 이제 3억 4억으로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네네. 조금만 내려가면 2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과감히 매도를 하고 뭐 서울에 있는 요즘 뭐 다세대 신축 빌라 같은 경우도 좋게 이제 월세도 내고 향후에 시세 차익을 볼 만한 지역이나 좋은 물건들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예, 네. 이제 색깔을 달리 한번 입어본 다른 옷을 한번 걸쳐보자라는 그러면 소리죠. 선생님 그 이금역의 그 5단지 그 빌라 단지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재건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미근처 근처에 까치마을이라 이런 게 그 저층으로 네네. 자리 잡고 있는데 90년도 초에 입주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주거지역 단위 자체가 워낙 그 아파트로 할 수 없는 그 택지지구 조성할 때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여기를 재건축될 거라고 생각해서 매입을 투자 겸 거주 쪽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거주 용도로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워낙 그래요? 그 입지가 좋기 때문에 하는 정도지 그게 뭐 나중에 그 재건축돼 가지고 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로 보셔야 됩니다. 네, 시청자님. 그러면- 네. 네, 그 현재 그러면 그 보유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전망을 좀 세워 드렸는데 네네.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가 고민이 되잖아요. 네네. 저희가 생방 중에 그거 모든 것을 다 짚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예. 잠시 후에 이윤환 대표 무료 세미나를 또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네네. 직접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따가 그럼 다시 연결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더 중요하니까 뭐 네. 전화를 직접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세미나에 참석해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일산에 있는 현대 아파트 26평 하고요. 네. 운정 신도시에 있는 한라 비발디 34평 그걸 지금 어떤 거를 매수를 해야지 조금 실수요하면서 좀 투자 가치로 괜찮나 싶어가지고요. 문의드렸거든요. 실수요라는 게 실거주 말씀하시는 예. 네, 실제로 거주하시면서 시세 차익 올릴 수 있는 예. 어떤 매물이 좋은지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일산에 예. 지금 이제 보고 계신 현대 아파트가 어디 동에 있는 거죠? 장항동이요. 그러면 마두역 근처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마두역에 이제 90년대에 입주한 예. 좀 아파트를 정할 예. 거냐? 예. 아니면 운정신도시에 새 아파트를 할 거냐? 예. 야,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위치가 좋냐, 아니면 새 거가 좋냐, 이 두 가지를 예. 좀 고민이 되시니까 어떤 게 예. 더 향후 전망이 좋을까냐는 거는 예. 당장 봐서는 새 아파트가 좋을 것 같아 보여요. 예.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거주 겸 투자 겸 이런 쪽으로 권해드린다면 예. 일산 마두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예. 자, 그게 가격 무너짐 현상이나 가격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뭐냐면 예. 일단 그 일산이라는 지역 그 일기 신도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예. 곳에 이 그 3호선 라인에 배치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거주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교통이라는 부분 플러스 이 교육 환경이 사실은 이 지역에서 네.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그래서 교육이 좋다라고 한다면요. 어디든지 항상 몰려드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오래된다고 손 치더라도 예. 지역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따진다 그러면 예. 교육, 교통 그리고 주거 인프라가 충분히 예. 잘 갖춰져 있잖아요. 호수, 공원부터 해서 예. 또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여러 측면이. 그래서 예. 여기만 해더라도 이 예. 그 경의선 주변에 있는 아파트하고 또 시세가 틀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 입지는 가격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당장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노후된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넘김 현상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아직까지도 이 안에서도 가격 예. 편차가 조금 10년만 넘어가도요. 예. 뭐 가격 5천 1억이 확확 벌어져요. 그만큼 조금만 노후된다 싶으면은 이제는 뭐 더 크게 바라볼 가치가 별로 없게 되는 겁니다. 거거든요. 여러 가지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갖춰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중을 생각해서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그래도 값어치 있는 이런 거를 선택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위치, 입지를 선택하시는 게 낫지 너무 그 새 거에 이렇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좀 생활 여건이나 이런 게 조금 불편하긴 해도 이제 KTX가 들어오느니 해서 그 또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 자, KTX는 예. 일단 킨텍스 그 대화역 근처에 있는 예, 예. 곳에서 이제 출발하는데요. 예, 너무 멀리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GTX나 이런 그 교통 호재가 예, 이 예. 그 신도시 자체를 다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는요, 일산이든 운정 신도시는 다 그 영역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수혜를. 그걸로 출퇴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지방을 가거나 뭐 이제 서울로 이렇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한 것 뿐이지. 예. 항상 어디든지 지금 많이 몰려 있는 곳에만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예. 몰려 있지 않을 때 과연 가격이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입지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거의 예, 솔로몬의 선택 수준이었는데 일단은 일산을 먼저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세 번째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예, 저기 다산 신도시 네, 한양수자인 아파트랑 네.
예, 우리 갈매의 아이파크 2개 중에 하나 지금 들어가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가 더 메리트가 있을지 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거 같아요. 그 A, B를 놓고 네.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냐라고 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지금 아, 예. 남양주시에 있는 다산 신도시 그리고 이제 구리 갈매지구 이 두 군데다가 사실 요즘은 일단 분양시장 특히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기 때문에 사실 둘 다 좋아요. 근데 굳이 하나를 꼽자면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갈매 쪽에 있는 둘 다가 이제 장점이 뭐냐면 갈매에 있는 아이파크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갈매역 그 중앙선 바로 역세권이죠. 예, 예, 자 그리고 다산 신도시에 있는 그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라고 그랬죠? 한양수장님. 한양수자인 거기도 마찬가지 나중에 8호선 연장되는 그 역사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둘 다가 이제 역세권인 모양새로 이렇게 가거든요. 아, 예. 자, 근데 일단은 규모 면에서 본다면 다산 신도시가 32,000세대예요, 전체적으로. 예, 진건지구 또 지금 보금자리 이 공공택지 지구가 결국은 이렇게 32,000세대로 이렇게 규모가 지금 늘어난 거고 이 갈매지구 같은 경우는 12,000세대거든요. 자, 근데 현재 모습에서 봤을 때 이 갈매역은 중앙선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선이고요. 자, 여기 이제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서 이제 암사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구리를 지나서 이 다산 신도시를 지나서 자 한번 교통계획을 들어볼까요? 이렇게 지나서 구리를 지나서 이렇게 그 다산 신도시의 이쪽을 지나서 별내 쪽으로 이어지는 이런 거 되는데 이게 이제 개통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2022년이에요. 현재 계획으로는. 자, 그러면 둘 다 역세권인데 당장 역세권을 이용해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갈매지구가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 훨씬 더 아무래도 나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갈매 보금자리 지구 다산 신도시를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갈매지구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은 이쪽에 이제 별내 신도시가 예전에는 좀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요즘 다시 금액 회복도 하고 주거 인프라도 많이 구성이 돼서요. 굉장히 그래도 인기 좋은 지역으로 지금 탈바꿈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쪽 중랑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이쪽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단점이 이제 노후된 아파트다라고 해서 조금 새 아파트를 넘어가게 된다면 신내동이라든지 아니면 갈매지구, 이 별내지구까지 다 파고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갈매지구에 있는 갈매역을 통해서 또 중앙 이렇게 두 코스만 가면 상봉역을 통해서 7호선을 통해서 그 강남으로 가는 강남에서의 출퇴근 수요까지 땡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다산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송파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장 수혜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망성, 즉 실제 입주되고 있는 부분이 갈매가 더 빠르고요. 더 유리할 거라고 보입니다. 둘 중에 굳이 제가 한다면 너무 분위기에 연연해서 다산이라는 거에 이제 그쪽으로 너무 기울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갈매 아이파크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오늘 이야기 통해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청자분들을 만나봤고 이제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 및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1월 16일 토요일과 19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직접 투자해 볼 수 있는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인데요. 자, 오늘 매물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매물 소개 들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매물을 이 손은경 소장이 들고 오셨는데 어떤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 교통 여건이 굉장히 많이 전철망뿐만 아니라 도로망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호재를 품고 있고요. 네. 더욱이 여러분들 그 노후에 365일 꼬박꼬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효자 매물인 신림동에 있는 원룸 건물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두 가지의 매물 김원준 팀장이 들고 왔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소액으로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결혼해야 될 자녀분들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신혼집을 찾고 계시는 분들,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또 이사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9호선 급행역 옆에 위치한 양천구 목동 매물 먼저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어서는 그 앞으로의 한국을 먹여 살릴 이제 이제 관광 코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중구의 신당동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가도로를 폐쇄하고 도보 관광 코스로 남대문부터 동대문까지 도보 관광 코스로 만들게 되는 또 그런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고, 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관광 정책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다양한 또 이제 관광 앞으로 투자가 많은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이제 미래가 보다 굉장히 밝은 그런 중구의 신당동 매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총 세 가지 매물 참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고요. 2016년 1월 말, 이번 달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이 2억 2,2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 바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앞에서 일단 소액을 제가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굉장히 저렴하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목동권 내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한강 옆에 위치한 서울권역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강동 같은 경우에도 보통 12평, 13평 정도가 2억 5천대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남쪽에 있는, 한강 옆쪽에 있는 그러한 곳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만큼 이곳 2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면서 2억 초반대에 13평 정도 크기의 구입이 가능한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엔 9호선 염창역 옆쪽에 바로 위치한 곳이 되겠는데요. 염창역에서 도보로 한 3분에서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보다 더 그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9호선의 가치는 제가 조금 뒤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9호선과 함께 또 월드컵 대교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리가 하나가 새로 또 생기는 거는 지하철 노선이 하나가 들어서는 것만큼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굉장히 앞으로 교통적인 면에 있어서도 보다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적인 여건이 좋아진다라는 건 이 지역의 가치가 보다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 주변에 다양한 개발 사업들 진행 중이고요. 자, 옆쪽에서 다양한 마곡지구라든가 발산 택지지구가 개발 중에 있고 그 이외에 목동에도 다양하게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곳들이 재건축이 진행이 될 경우에 앞으로 보다 더 큰 수익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매물이 염창역 근처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 외에도 다른 입지적인 여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 지하철 9호선에서 걸어서 한 4분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 걸어서 4분간의 거리에 다양한 재래시장과 상업시설 그리고 수많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인프라 정말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또 바로 옆쪽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위치한 만큼
이런 학부모님들의 수요보다 더 많은 그러한 곳이 되겠고요. 이렇게 초등학교가 많고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 이유 분명히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한번 오셔서 생활 인프라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에서 좀 지하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이곳 같은 경우에 급행역을 이용하면은 여의도까지는 5분에서 6분 정도밖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강남까지도 20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자, 강남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여의도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 마곡직으로 출퇴근하시는 그러한 분들께 정말 최적의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쪽에는 용왕산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고요. 또 앞쪽에는 한강에 있기 때문에 배산 임수의 풍수까지 좋은 그러한 지역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지 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제는 이 매물의 미래 가치를 과연 올려줄 수 있을까? 개발 호재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마곡지구를 사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강서 지역 하면은 역시 마곡지구가 가장 지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대기업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앞으로 LG의 미래를 책임진 그러한 건물들부터 자, 이랜드나 코오런 같은 다양한 대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수만 명의 임직원들이 또 오게 되는데요. 자, 그 임직원분들, 자, 지금 있는 곳에서 출퇴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이 인근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교육적인 여건이나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고, 또한 프리미엄까지 높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좀 들어오시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이곳 마곡지구 가장 근처에서도 생활 인프라나 교육적인 여건, 그런 환경이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곳 목동이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많이들 또 오실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황금라인이라고 불리는 9호선, 지금 현재 3단계 구간이 공정률 한 60% 정도로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3단계와 4단계까지 진행이 될 경우에 9호선 한가운데 있는 이곳 같은 경우에 지금 이곳 굉장히 큰 수혜지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죠. 월드컵대교. 자, 이곳이 개통이 되게 된다면 마포나 상암까지도 차량 이용해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요. 정말 큰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양한 산업 단지들이 있고 또 앞으로 다양한 개발들이 진행이 되는 만큼 앞으로의 높은 가치 상승과 시세 차익 가져갈 수 있는 곳으로서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건물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이 건물은 이번 달 말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건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 특징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총 3개 동이 한꺼번에 들어서게 되는 대단지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그런 만큼 1층에 넓은 피로티 주차장으로 주차 상당히 편하다라고 자랑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계약이 완료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5층 중 4층 로얄층에 위치해 있고요. 남향에 해도 잘 들고, 자, 앞에 전망이 막히는 게 없이 뻥 뚫려져 있는 그런 남향의 전망까지 좋은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준공기간이 2달 정도 늦춰져서 지금 이렇게 취소가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초반에 계약이 된 만큼 정말 좋은 매물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시스템 에어컨과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에어컨, CCTV, 세이프티 도어까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매매가 2억 2,20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금액적으로 실제 전세 활용하실 경우에 2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실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향이나 전망까지 좋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월세 같은 경우에는 3천에 한 70에서 80 정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나 아니면 전세에 투자하셔서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양천구 목동에 있는 매물인데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필요하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조건 역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겠고요. 네. 직접 방문하셔서 발로 뛰면서 눈으로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 남향에 또 전망까지 좋기 때문에요. 직접 한번 건물 올라오셔서 지금 준공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신발 벗고 들어오셔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매물입니다. 손은경 소장이 준비한 매물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원룸 건물입니다.
2호선 신림역에서 차량으로 5분 정도 걸리고요. 2010년 5월에 준공된 매물입니다. 총 5층 2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매매 금액은 12억 5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5,400만 원에 월 95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대출을 5억 원 받는다고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6억 9,6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건물이네요. 이제 통 건물을 이 매물로 갖고 나오셨는데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조 앵커님. 네. 혹시 만약에 365일 매일매일 그 노후의 월세를 받으실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매우 좋죠. 매우 좋죠. 네. 네. 그렇다면 또 특히 이런 거 365일 월세를 받으려면 과연 집을 몇 채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365개. 네. 보통 그런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네. 30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그럼 매월 월세가 들어오죠. 매일 월세가 들어오는 거죠. 30개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네. 하나씩. 자, 여러분들 부동산 가이드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아마 이런 그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특히 이제 은퇴를 하셨다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그런 어떤 고민과 꿈을 좀 갖고 계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65일 매일매일 월세를 받는 그러한 꿈. 여러분, 그게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이 될 수 있고요. 바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본 매물이 바로 그런 매물이 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본 건물에는 원룸으로서 2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30일에서 이틀 빼고 28일 매일 통장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수익률도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비용이나 이자 같은 걸 감안했을 때도 연 9% 이상의 수익률을 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 우리가 보통 수익성 상품의 수익률이 5에서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겠고요. 자, 두 번째는 그 교통 호재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교통 쪽으로 좀 낙후된 지역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면은 매매나 임대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자, 특히 신림동은 거주인과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전철망과 도로망이 그에 비해서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9월에 그 경전철 신림선이 착공이 됐고요. 또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가 이제 올 5월에 개통이 된다 그러면 관악 IC를 통해 가지고 강남구나 서초구로서 무려 차량으로 약 20분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호재로 더 다가올 것이고요. 더욱이 또 인근의 신림 봉천 터널이 공사 중입니다. 향후에 이것이 봉천 터널이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연결성으로 인해 가지고 시흥 IC라든가 강남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뛰어난 호재가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신림동의 미래 가치를 또 뛰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신림역 상권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서울의 지하철 유동인구로 꼭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곳이 신림역입니다.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를 자랑하고요. 또 신림역 주변에는 새로운 쇼핑몰들이 들어서면서 주변의 상권을 팽창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라든가 임대가를 꾸준하게 올리고 있고 향후에도 상권 팽창으로 인해서 집값의 상승, 그래서 시세 차익도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저희가 추천 포인트를 들어봤고요. 이제 하나씩 꼼꼼하게 뜯어볼게요. 자, 먼저 입지 여건입니다. 주변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 전철역이 이제 가까운 데 신림역인데요. 지금은 좀 불편하죠. 차량으로 버스 등을 이용하신다면 5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한데 지금 한창 공사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경전철 전철역이 개통이 된다 그러면 경전철이 생기는 전철역까지는 도보로 한 5분 정도로 접근하실 수 있겠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향후에 그 신림선은 여의도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출퇴근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될 거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에는 그 신림역 상권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포도몰이라든가 르네상스몰,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그리고 또 공사 중에 있는 이제 신림백화점이 또 생김으로써 주변의 상권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가까운 곳에는 서울대에서 직접 그 운영하는 이제 보람의 종합병원과 그 다음에 여유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으로서는 뭐 장궁봉 근린공원이나 그다음에 청룡산, 관악산 그리고 도림천들이 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여유롭게 나가서 이렇게 또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학생층과 직장인들의 1인 가구죠. 1인 가구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으로서 유명한 것이 바로 신림동 본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물이 갖고 있는 개발 호재, 주변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아까 이제 추천 포인트에서 잠깐 언급했던 네. 걸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경전천 신림선, 그러니까 작년에 착공이 돼서 2020년에 이제 완공 예정인데요. 자, 이 경전천 신림선은 신림동을 가로지르고 그 다음에 영등포 지역을 지나서 여의도의 색강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9호선인 색강역과 그 다음에 7호선인 보라매역을 또 지나고 가기 때문에 향후에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남북으로 이동하기 굉장히 좋죠. 특히 신림동 지역은 관악구 지역은 이제 동서로는 전철과 도로망이 좀 발달이 돼 있지만 남북으로는 도로나 전철망이 없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신림선이 가장 큰 또 영향을 남북으로 이동하기 좋은 그런 영향을 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이제 5월에 개통 예정인데요.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관악 IC를 통해 가지고 서초권역, 강남권역으로 차량으로 10분에서 2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고 특히 또 서부권 쪽인 금천구 시흥동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2경인고속도로라든가 서해안고속도로도 다이렉트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큰 호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생소하실 겁니다. 신림 봉천터널입니다. 2010년에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히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엔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와 연결이 될 건데요. 그렇다 그러면은 시흥 IC에서 강남까지 또 연결하는 그런 신림동을 다이렉트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이 또 새로 생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남부 GTX 구상안인데요. 경기도에서 광역급행철도죠. GTX를 구상을 할 때 총 4개 노선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1개의 노선이 바로 남부권의 그 GTX인데요. 3개 노선은 확정이 됐고 이거는 아직은 확정이 되진 않았는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4월 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논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구체화된다면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총 이제 층수는 4층입니다. 네. 4층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룸이 28개로 구성이 되고 내장 외장 이제 대리석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또 마감을 했고요. 1층에는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보안을 위해서 CCTV라든가 보안문이 또 설치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원룸이기 때문에 풀옵션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임대해 놓으실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매매가는 12억 5천만 원인데요. 현재 임대보증금이 이제 5,400만 원이 있고 대출금이 또 5억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6억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자, 대출이자 200만 원과 그다음에 건물을 관리하는 비용을 빼면 공제를 봤을 때 순수익으로 한 520만 원 정도가 월 들어오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실투자 금액 대비했을 때 약 9% 이상의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하게 그리고 향후에 교통호재로서 시세 차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자,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필요하죠.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본 매물은 수익성이기 때문에 네. 임대층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꼭 가셔서 주변에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확인을 하셔가지고 과연 이러한 임대 상황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는가, 그리고 본 매물도 1년치 임대 상황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장부 같은 걸 꼭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죠. 이번 매물은 중구 신당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신당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오는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신당동 매물은 어떤 추천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 네, 중구 신당동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테마가 바로 관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 자체가 70% 정도가 관광지나 상업지가 되겠고요.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한 30% 정도, 그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아파트들이 또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세대 주택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런 만큼 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팔 때 더 높은, 더 잘 팔리고 더 높은 가치를 갖출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에 주변에 다양한 대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실거주하실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에 두 번째 테마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교통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부터 6호선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또 서울 강남까지 뻗어 나가는 다양한 버스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여건, 용산만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 다양한 중요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자, 이 지역의 테마가 관광인 만큼 이런 중요 문화재들 앞으로 돈이 되고 앞으로의 국격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한국을 먹여 살릴 산업, 자, 중공업이나 자동차, 선박, IT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도 그리고 지역에서도 기업에서도 관광지에 이렇게 많이 힘을 쏟고 있다라는 점 아마 뉴스 많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될지 감이 오실 거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비롯한 주변 입지 여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네, 1호선부터 6호선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신당역 같은 경우에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는데 신당역에서 딱 200m 걸어서 3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5호선과 6호선 지나는 청구역까지는 도보로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또 1호선과 6호선 지나는 동묘압역은 도보로 한 10분 정도, 그리고 약수역도 이제 한 10분 정도가 걸리겠고요. 관광객들 가장 많이 찾는 동대문 역사공원역까지고 이제 역사공원역 2호선과 4호선, 5호선이 지나가는데 자, 이곳까지도 걸어서 한 13분에서 1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교통적인 여건 정말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바로 길 건너편에는 신당동 떡볶이타운이 위치한 만큼 상업적인 시설 정말 좋고요. 또 앞에서 잠깐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면세점이 들어서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까지도 걸어서 10분에서 15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상인들이 직접 걸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보다 더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될 텐데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광지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역시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 되겠는데요. 자, 서울시의 통계를 보자면 10명 중에 8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을 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에 돈이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 이런 상업지의 상인들, 자, 주차 공간이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이 지역은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가에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바로 걸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중구의 다양한 또 이제 관광 시설이 또 들어설 예정이고 정부에서도 또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관광적인 여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 얼마 전이었죠. 자, 면세점 2차 대전. 자, 이곳 역시 이제 그 두산타워에 옆으로 면세점이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이곳 면세점까지도 지금 매물지에서 걸어서 15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앞으로 정말 비전이 밝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생길까요? 언제 지어지는 겁니까? 네,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목동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세계동으로 들어서게 되게 되는데요. 자, 그런 만큼 보다 더 잘 지어지고 이쁘게 지어질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상인들이 좋아할 만한 풀 옵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 놓으시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신혼부부들한테 있어서도 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6년 4월 정도에 준공을 앞두고 현재 골조 공사 어느 정도까지 완성이 된 상태가 되겠고요. 자, 지금 이곳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CCTV, 세이프티도어, 엘리베이터 잘 설치가 되고 냉장고나 세탁기 등까지 다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요. 몸만 들어와서도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매매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활용하실 경우에 3천만 원 전후로 해서 투자가 가능하시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다 더 월세가 상당히 잘 나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월세 같은 경우에 강남보다 더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이유 바로 상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소액으로 투자도 가능하면서 월세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나봤는데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앞에서 제가 그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관광지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두산타워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이 들어서기 때문에요. 자, 이곳에서 지금 집 매물지까지 진짜로 15분이 걸리는지 같이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를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죠.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손은경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소액 투자와 시장 전망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2077-639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은요.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투데이 부동산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